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일본이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계속해서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선생님이 여기에 제목으로 폭력과 정의라고 써놨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좀 더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고 그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 단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침략전쟁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각 세계가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실직을 하는 노동자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은 전체주의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군국주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군대가 정권을 차지했고 의회 같은 것이 해산이 되면서 민주주의 정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군대는 이 군대를 움직임으로써 전쟁을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대륙을 침략을 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정당화하고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이제 만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관동군이 있었는데요.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을 합니다. 자, 그게 1931년에 있었던 만주 사변이고요. 자, 이것에 성공을 해서 이어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만주국의 황제로 내세우면서 왕으로 내세우면서 만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게 1932년 1년 뒤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국제연맹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만주에서 철수를 해라, 철수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예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예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그 국가 간의 평화를 지키는 거를 이제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주를 침략했고 이어서 중일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계기는 루거우차오 사건인데요. 루거우차오는 교과서 148페이지 맨 밑에도 나와 있어요. 베이징 쪽에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베이징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본 병사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중국이 뭐 죽였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전면전 대규모 침공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일본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도시 위주로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나 난징 같은 큰 도시를 점령을 했고 특히 이 난징에서 많은 주민들을 학살을 하는데요. 난징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무차별로 죽이게 됩니다. 민간인들마저도. 그렇게 되면서 학살을 전개를 합니다. 이러한 대학살은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체 이런 학살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특히 일본은요 이 과정에서 상방작전을 펼칩니다. 자, 이 일제가 이 성광의 세 개가 이제 빛난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쳤다라는 뜻도 있는데 모두 불태우고 모두 죽이고 모두 약탈한다는 뜻에서 이 삼광작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까 쌤이 대도시 위주로 이제 중국이 침략을 한다고 했잖아요. 잠깐 뒤로 가서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도시들이 주로 이제 중국은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해안선을 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쭉 점령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국에 있었던 공산당이나 국민당이 여기에 대해서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맞서 싸우게 되는데, 특히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 서쪽 지역이 많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지키면서 대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굉장히 거친 지역이거든요. 좀 시골도 많고 농촌도 많고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체가 장기전이 돼요. 중국 입장에서도 금방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쪽까지 가기엔 좀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중일 전쟁이 잘 안 끝납니다. 일본의 예상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러날 거냐 아니면 더 치고 들어갈 거냐, 이제 거기에 기로에 서게 됐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 1941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2년 전인 1939년에 일어나는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돼요. 폴란드 침공하면서 쭉쭉쭉 나가고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이 추축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축국이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독일, 독이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일본도 이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동남아 지역까지 침략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거는 좀 제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철강이나 석유를 수출하는 걸 금지시켜요. 금지 조치를 시키고 중일 전쟁에서 중국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미국 니네가 우리랑 지금 반대편에 선다는 거지 하면서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을 건든 거죠. 미국이 이제 태평양 여러 섬에서 일본하고 싸우다가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싸우는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미국이 완전히 승전을 가져가게 돼요. 근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하를 하면서, 그리고 소련마저도 이 일본하고 싸우는 거에 참전을 하면서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러한 일제의 침략전쟁 속에서 일제의 폭력성이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가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는요, 일본 제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각 식민지에까지 다 적용을 한 법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물자와 모든 인력을 다 총동원을 해서 전쟁에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총동원법 때문에 징용이나 징병제 같은 게 실시가 된 거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생기게 된 거고, 쌀, 금속 공출제 같은 것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타이완의 주민들을 전쟁터에 내몰기 위해서는 이 일본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나마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인데 뭐더러 전쟁에 참여를 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인의 정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을 하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런 정신교육을 하고, 신사 참배나 창씨 개명 같은 걸 하면서 일본인화 시키려고 해요. 일본인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결국에는 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일본이. 그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잡아먹히기 전에 니네가 집단 그냥 자살을 해라 라는
집단 자결을 강요했고요.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려고 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먼저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원래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일본을 일단 내몰라야 되기 때문에 2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항일전을 전개를 하고요. 한국도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한국과 중국은 일본 침략을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합을 해서 저항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만주 사변 때 만주를 이제 침략을 했잖아요, 일본이. 이때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하고 중국군이 연대를 하면서 싸웠고요. 동북 항일연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을 해서 싸웠습니다. 자, 근데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중국도 쳐들어갔잖아요. 중일전쟁.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많은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만든 한인애국단 2명의 인원이 있죠. 첫 번째 이봉창, 두 번째 윤봉길. 이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헝커우 공원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이겨가지고 이제 승전식을 하는데 그 식장에서 폭탄을 투척을 하면서 많은 일본군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그 계기로 윤봉길 의사께서 체포가 됐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에선 장제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장제스가 중국인들도 못한 일을 한 명의 청년이 해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되면서 이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국민당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가능했고, 이게 조금 더 커져서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한국 광복군은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으로서 참전을 했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같이 연대를 해서 싸웠고요. 미국 전략정보처 OSS는 특히 한국군을 지원을 해주면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국내 진공작전도 추진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또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이 반제국주의나 이 반전을 위해서 연대를 하면서 이 평화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었는데요. 첫 번째, 반제국주의 운동에서는 고토쿠 슈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옛날 러일전쟁 때부터 일제 군국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무분별한 전쟁에 반대를 했고 무정부주의자였으면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로 인해서 메이지 천황을 암살한다는 어떤 그런 죄목으로 나중에는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에도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반제국주의 연대, 도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아주 하치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장빙린, 고토쿠 슈스이, 조소왕, 이거 한국 사람, 판보이조, 베트남 사람 등 동아시아 인물들이 참여를 해서 반제국주의를 반대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옛날에 동양 평화론을 집필을 하면서 일제가 을사조약 이후에 대한제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국권을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침략을 포기해라. 그리고 한중일이 같이 평화롭게 상호 협력을 하자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혹은 우리나라 침략해서가 아니라 진짜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장했던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어서 이제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항일운동 펼쳤고요.
조소왕, 청거푸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연합했고 후세 다스지 같은 사람은 변호사인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변호를 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다 나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정말 많은 또 일본인들이 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는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 항일구국연맹 같은 걸 만들었는데 고토쿠 슈슈이 또 나왔네요. 바지 중국 사람, 신채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죠.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의 무정부주의는 말 그대로 뭐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정부가 당시에는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부는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그런 뭐라 해야 돼?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는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정부주의가 굉장히 그 당시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전운동은 박열이나 가메코 후미코 이것도 굉장히 박열이란 또 영화에서도 유명한데 무정부주의자의 그런 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고 한국의 독립운동 지원했고 반제나 반제운동 하면서 일본 황태자 그 당시에 이제 살해를 하려는 또 제목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끝끝내 결국에는 그런 정신을 지키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세가와 대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중일전쟁을 하다가 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반대하는 대일 방송까지 하면서 반전 운동을 펼쳤고 일본 병사 반전 동맹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오야마 가즈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체주의자들과의 항쟁을 위해서 동아시아 연합기구 조직을 주장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처음엔 일제가 만주를 점령을 했고 두 번째 중일전쟁까지 펼쳤다가 세 번째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다는 사실,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침략전쟁에 무수히 많은 반대가 있었고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